하노이 회담 이후 한국의 보수 우파는 핫, 세계는 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노이 회담 이후에 우리 한국의 보수 우파 논평가들은 아주 핫, 그리고 대단히 영어로 말하면 aggressive, 아주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그런 논평들을 합니다. 또 낙관적인 논평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승리한다, 이런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논평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과 세계의 여러 논평가들은 우리 논평가들과 그 방향이 다릅니다. 그들은 아주 쿨합니다. 냉철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 냉담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한국의 보수 우파 평론가들의 핫한 견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존 볼튼, 김정은 핵 포기하지 않으면 올해 연말까지 살아남기 어렵다. 네, 아주 핫합니다. 트럼프 재선 가능성 높아지면서 김정은 정권 붕괴 위기로 내몰리다. 네, 지금 여기 이런 그 견해를 말씀하는 분들은 한국의 톱 보수 우파 논평가들입니다. 여기엔 뭐 학자도 있고요, 국제 정치학자도 있고, 또 군사 전문가도 있고, 또 안보 전문가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네, 제목을 보면서 벌써 눈치챈 분들이 계실 텐데, 네. 또 김정은 정권 올해 연말 내로 붕괴할 가능성이 높다. 네, 아주 우리 한국 보수 우파의 또 한국인들의 그런 그 기대치를 높여주는 그런 말입니다. 희망을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북한 붕괴 이후 3가지 시나리오를 말한다. 네. 아주 뭐 이런 왜 이렇게 제가 볼 땐 좀 앞서 나가는데 왜 이러는가? 미국 사람들에 비해서 미국 사람들은 좀 이성적이죠. 네, 한국 사람들은 좀 감성적입니다. 또 우리는 바로 한반도 내 일을 말하기 때문에 네, 우리는 또 좀 잘 되기를 바라는 wishful thinking, 희망사항이 들어있지 않다고 하면 좀 이상하죠. 네. 그렇지만 저 바다 건너 미국에 혹은 해외 스웨덴 혹은 호주 혹은 일본 이런 데는 아무래도 강 건너 불이죠. 네, 그러니까 좀 냉철하게 반응하고 또 심지어 냉담한 그런 반응을 표하고 있습니다. 계속 좀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김정은에게 무조건 항복하라고 최후 통첩 보내다. 네, 뭐 이제 끝날이고 다가온 것 같습니다. 김정은 러시아 방문해도 파탄난 북한 경제 올해 넘기기 어렵다. 네, 뭐 이런 말들이 뭐 잘못된 사실이 아닌 걸 말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어떤 그 기사, 어떤 정보를 기초로 해서 자기 판단이 들어간 것이죠. 여기에는 이제 물론 희망사항도 wishful thinking 그렇게 됐으면 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우리가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CSIS 아주 유명하죠. 네, 미국의 연구소 소장이 그 포럼을 열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 세계에 많은 북한 전문가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그들이 북한 사정을 다 알고 말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네.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북한 전문가는 없습니다. 네. 북한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북한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네. 워낙 꽁꽁 숨기고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경우를 해서 이제 그걸 가져와서 자료들을 알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논평한다고 그러죠. 네. 그래서 완벽한 그런 논평은 불가능하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또 모사드, 네, 이건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이죠. 네, 미국의 CIA 같은 김정은을 언제든지 제거할 수 있다. 굉장히 아주 빅토리어스, 승리에 찬 그런 논평입니다. 김정은 트럼프의 강공에 자포자기할 듯. 네. 또 지금 최악의 위기가 임박했다는 평양.
네, 아주 뭐 평양이 곧 무너질 것 같은. 트럼프는 지금 선제 타격 신호를 김정은에게 보내고 있는 중. 네, 뭐 제가 볼 때는 네, 상당히 공격적인 네,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은 피가 탄다. 정권 붕괴, 가시권 진입, 1, 2년 내 돈줄 바닥. 네, 김정은 끝장나는 것 같습니다. 감당 어려운 큰 급변 위기. 김정은, 미국엔 절절매고 일본은 비판하고 한국에는 네. 이런 제목들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 시청자들의 눈길을 확 끌기 위한 네, 좀 자극적인 네, 조금 더 그 사실보다 조금 더 과장된 네, 그런 것들을 보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런 걸요. 왜냐하면 현실에 우리가 현실적인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 우리가 제대로 된 답변을 또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데 너무 이렇게 그냥 앞서가는 너무 아주 모든 게 그냥 다 우리 뜻대로 잘 될 것 같은 하노이 회담 이후에는 이제 김정은 끝장났다. 네. 대한민국 이제 산다. 네. 저도 하노이 회담 이후에 좀 이 긴장이 풀렸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바른 결정을 내렸고 이제 뭐 미국의 행정부, 뭐 입법부, 뭐 언론, 뭐 다 국민 다 한 마음이 돼서 김정은에게 비핵화를 요구한다. 네. 제가 조금 긴장을 좀 풀었었는데 웬걸요. 네. 우리가 긴장을 푼 사이에 한국의 좌빨들은 더 이상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 미국에 기대할 것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를 석권하지 않으면 자기는 죽는다. 네. 아주 그런 그 코너에 몰린 심정으로 지금 국회에 법을 개정하려고 들죠. 네. 그게 그들 뜻대로 좌빨들 뜻대로 되면 사당이 지금 작당을 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아주 위험한 그런 시기로 우리가 지금 진입하고 있습니다. 긴장을 우리가 지금 아주 바짝 맬 그런 시기입니다. 네, 미국 이미 북 레짐 체인지 작업 진행 중. 네, 뭐 굉장히 김정은 사망 임박, 호흡기 떼자. 이건 뭐 다 끝난 것 같은. 네. 트럼프 북폭 결심했나? 미 전략 자산 한반도 전개 곧 뭐 북폭할 것처럼. 협상 결렬 이제는 군사 옵션 포함한 강력한 압박으로. 네. 네, 이거요 뭐. 네. 전반적으로 보면 핫합니다. 아주 그냥 뜨거. 네. 공격적이고, 네. 아주 그냥 승리에 차 있고, 네. 이런 것도 좀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이거로만 가서 되겠습니까? 세계의 좀 냉철한, 쿨한, 냉담한 그런 반응, 네. 좀 보겠습니다. 또 National Interest라고 하는 미국 유명한 잡지에 그 웹사이트에 뭐 3월 12일이지만 얼마 안 됐습니다. 이 내셔널 인터레스트에서 80명의 우리 한국 사람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 뭐 해외 여러 영국, 뭐 호주, 뭐 일본, 뭐 등등, 네, 뭐 스웨덴, 뭐 80명의 이 의견을 하노이 이후에 어떤 방향으로 갈 건가. 네, 80명의 글을 제가 다 봤습니다. 다 보고 제가 그 중에 일부를 말씀드리는데 지난번에 3분, 오늘 2분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지금 패트리시아 슈커라고 하는 분인데 안보와 에너지 전문가입니다. 페인 인스티튜트의 연구원인데요. 이분이 쓴 글을 하나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아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은 최근의 현상 유지일 것이다. 네, 현상 유지 정도가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적인 기회를 깨뜨린 것을 비난할 것인가? 김정은이 시간을 가지고 노닥거리는 것을 비난할 것인가? 하노이 회담 이후에 더 진전이 있을지에 관해서 아무런 조짐이 없다. 워싱턴과 평양의 관계는 미국에 의한 비대칭 전략과 북한의 비대칭 능력 간의 대치의 대립의 완전한 전형 본을 보여준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트럼프는 그의 전임자들이 경험했던 동일한 수렁, 즉 양측의 요구가 매우 다루기 힘든 상황, 네, 빠져나올 수가 없는, 네, 어떤 요구를 바꿀 수도 없고 저쪽의 요구가 뭐 실현될 것 같지도 않고 아주 수렁에 뭐 그 앞에 뭐 있었는 오바마
앞에 클린턴, 부시 뭐 이런 그 전임 그 대통령들이 경험했던 그 동일한 그 수렁 거기에 지금 자신이 빠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수렁에 빠져 있다. 네, 이게 지금 슈커의 패트리시아 슈커의 평가인데 이번뿐이 아닙니다. 제가 80개 그 글을 읽어보니까 한국 사람들 뭐 좀 빼고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냉담하고 냉철하고 쿨합니다. 뭐 우리 좀 전에 한국의 그 논평가들이 하는 거하고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것을 믿어야 되겠는가? 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저는 좀 객관적인 그런 이 판단을 평가를 해석을 더 원합니다. 왜? 그래야 우리가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자, 좀 더 인용합니다. 워싱턴과 평양 간의 처음의 준비 운동은 뭐 1차 회담 죽지 않았지만 북한의 비핵화에 관한 대화는 기껏해야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네, 교착 상태다. 뭐 앞으로도 가지 않고 뒤로도 가지 않고 그냥 대화는 훨씬 더딘 속도로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네, 트럼프의 현재 기간의 트럼프 지금 재임 기간 동안 그 종료할 때까지 종료하기 전에는 시작되지 않을 것 같다. 네. 상당히 미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기간 동안에는 다시 대화가 진전이 되지 않을 것이다. 예, 트럼프 대통령 후에 그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김정은 편이다. 이렇게 보네요. 네, 시간은 뭐 미국 편이다, 그 트럼프 편이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김정은 편입니다. 왜? 35세 김정은은 더 유순한 워싱턴 행정부 차기 행정부가 뭐 민주당이나 이렇게 되면 더 유순한 워싱턴 행정부를 접할 것이라는 희망 속에 거의 상대방이 즉 트럼프 대통령이 끝나기를 재선하지 못하고 그냥 단임으로 끝나기를 쉽게 기다릴 수 있다. 왜? 35세니까.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70이 넘었으니까 배나도 재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바라기도 하고 또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대합니다만, 또 인용합니다. 게다가 중국은 북한이 더 심한 제재를 견딜 수 있도록, 점점 제재가 심해질 텐데 더 심한 제재를 견딜 수 있도록 계속 북한을 지원할 것이다. 우리 한국인 논평가들은 북한이 곧 망할 것 같고, 뭐 북한의 쿠데타가 일어날 것 같고, 북한 막 그냥 그 경제가 무너질 것 같고, 그냥 막 이렇게 지금 어떤 면에서 좀 일방적으로 그렇게 너무 앞서나가는 그런 면을 제가 봅니다. 뭐 여러 논평가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 슈커는 미국 사람들이 보는 거는 중국이 있는 동안에 북한은 견딘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거죠. 북한 홀로 놔두면 물론 무너지겠죠. 근데 중국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걸 빠뜨리고 자꾸만 북한이 붕괴한다고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까? 전 뭐 우리 한국인 논평가들 마음은 똑같아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만은, 그렇지만 그 wishful thinking, 희망적인 생각, 이걸 좀 버리고 우리가 냉철하게 보자는 거죠. 자, 계속 보면 김정은의 선군 정책의 지속은 대화의 시작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다. 선군 정책 자꾸만 하니까 대화가 잘 안 된다. 워싱턴은 미국은 김정은의 말과는 정반대로, 사기꾼이니까 정반대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수용해야만 한다. 아주 정말 쿨하고 냉담한 그런 말이죠. 근데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이 뭐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 김정은이 말하는 건 미군 나가라고 하는 얘기죠. 주한미군 철수해라. 내가 다 잡아먹겠다. 김정은이 완전한 비핵화를,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고요?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이 말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북폭으로 아주 그냥 작사를 내든지 그래야, 그리고 아주 그냥 미 지상군을 거기다 아주 그냥 집어넣고 그냥 전쟁을 벌여야 끝나지. 그렇게 되면 중국이 들어오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걸 원치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정말 원치 않습니다. 그런 기업가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또 우리 인명 손실도 그분이 감당하기 어렵고, 어떤 미국의 대통령이
그 핵전쟁을 벌여서 그렇게 무수한 사람을 죽이는 일의 첫 번째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아무도 원치 않습니다. 자, 이게 지금 그 완전한 비핵화 안 한다. 이걸 미국이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재는 뭐 압박과 제재하면 북한을 쇠약하게 만들긴 하겠지만 결코 북한의 정권 교체를 야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의 정권 붕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왜? 중국이 죄수입니까? 게다가 정권의 붕괴는 수년 전보다 더 가능성이 약하다. 한국인 논평가들은 막 곧 무너질 것 같으면 1년 안에 그냥 될 것처럼 얘기하는데 여기서 지금 이 사람은 정권의 붕괴가 수년 전보다 더 가능성이 약하다. 왜? 김정은의 경제 개혁은 보통이고 그렇게 평가하네요. 불충분하지만 중국식 모델에 맞추어져 있고 삶의 조건은 1990년대 그때 고난의 행군하던 때에 비해 2019년 지금 20년도 넘었죠. 네, 10년 거의 30년 되네요. 네, 뭐 한 4, 5년 이렇게 빼면 한 25년. 현재 엄청 나아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여기에 그 표현이 그대로 표현하면 무한대로 나아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보는 거죠. 북한은 중국이 제안하는 방식을 따라서 더 많은 자유를 허용하지만 앞으로 국가 곧 당 체제는 유지하면서 국가가 당이 국가 이 체제는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독재 정권으로 변모할 수 있는 전체주의적 정권이다. 전체주의에서 조금 더 나아지는 독재 정권으로 가게 될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한 변화는 그렇지만 그러한 변화는 수개월이나 혹은 수년 안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근래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개혁이 비핵화를 야기할 것이라는 보장은 전혀 없다. 전체주의 국가에서 조금 더 나아진 독재 국가로 간다고 해서 중국식 모델을 따라간다고 해서 북한이 비핵화할 것이다. 그 보장이 전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아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은 최근의 현상 유지일 것이다. 즉 평양의 이전의 호전적인 그 행동이 약간 감소하는 것과 의미 있는 대화, significant, 의미 있는 대화에 비슷한 것. 아마 가장 낮은 단계의 대화가 재부상할 것이라는 은근한 희망이 전부일 것이다. 별로 기대할 게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아주 쿨하고 냉철하고 냉담하기까지 합니다. 한 번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분은 닥터 패트릭 크로닌입니다. 좀 이름이 많이 알려진 분이죠. 허슨 인스티튜트의 아시아 태평양 안보 학과장입니다. 이번에 글을 하나로 요약하면 만약 그 어떤 희망이 지금 있다면 긴장이 고조가 될 때 앞으로 긴장이 고조가 될 때 희망이 생겨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아유 참 냉철하고 쿨하고 냉담하기조차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희망이 있다면 앞으로 이제 로켓 날리고 그래서 또 항공모함 또 그냥 동해로 막 그냥 미국의 항공모함이 두세 대씩 막 들어오고 이런 긴장이 막 고조가 될 때 그때 또 희망이 생겨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논평가들과 얼마나 다른가요? 보십시다. 하노이 회담은 역사의 위대한 사람 이론에 강타를 날렸다. 위대한 사람들이 뭔가 일을 이룬다. 만나면 뭔가 해결한다. 이런 이론에 강타를 날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은이 비핵화로 가는 방향을 향해서 진지한 한 발걸음을 옮겨놓도록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장려책을 제공하지를 못했다. 그래서 김정은이 옮기지 않았다. 그리고 김정은은 적든지 크든지 기꺼이 한 걸음을 옮겨 놓으려 하지 않았다. 그냥 엄죽사사 조금도 그냥 발걸음을 김정은이 옮겨 놓지 않았다. 이러한 드러냄은 레벨레이션 그렇게 얘기했는데 계시 드러냄은 김정은 속이 다 드러난 거죠.
미국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을 드러냈고, 그래서 한반도에서의 지속 가능한 비핵화 평화를 성취하는 일에 있어서 아주 나쁜 징조이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비관적인 견해죠. 한반도에서 비핵화 평화, 지속 가능한 비핵화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 지난 2차 베트남에서의 하노이 회담은 나쁜 징조였다. 회담의 결론은 나쁜 징조였다. 최대의 압박과 제지와 억제로 돌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피하다. 김정은이 냉혹한 궤적으로부터 세계를 구할 수 있었지만 시사하는 모든 바는 김정은이 로켓 발사를 위한 가능한 준비를 포함해서 그 냉혹한 궤적, 계속 로켓 날리고 계속 미국에서 또 그냥 이 협박을 하고 이런 아주 그냥 진짜 굉장히 불안한 그런 냉혹한 궤적을 가속화할 것을 시사한다. 정말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일어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거는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세계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한반도, 남북한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미국이, 그리고 중국이, 일본이, 러시아가, 이렇게 되면서,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고 피해가 일어나고, 세계적으로 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냉혹한 궤적. 만약 어떤 희망이 있다면, 긴장이 고조가 될 때, 희망이 생겨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별로 2017년 말의 성공적인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실험은 김정은이 했던 거. 김정은이 그의 군사적 임무가 성취되었다고 선언한 것을 촉발했다. 우리는 이제 핵 무장 국가 됐다.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 이것은 2018년 내내 전례 없는 외교를 위한 길을 깔아 놓았다. 물론 미국도 북한의 핵무장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세를 낮춰서 이 김정은 같은 이 악당을 만난 것이죠. 싱가포르의 역사적인 첫 조언은 선의로 기분 좋은 선언을 함으로 끝을 맺었다. 기분 좋은 선언인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하여간에 양측은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낮추는 대신에, 줄이는 대신에, 축소하는 대신에, 혹은 없애는 대신에 핵과 미사일 실험에 대한, 북의 핵과 미사일 실험에 대한 일시중지, 모라토리엄, 일시중지에 효과적으로 합의했다. 북은 더 이상 이제 미사일 같은 거 날리지 않고 핵실험하지 않고 또 한미연합 군사훈련 축소하거나 아니면 없애거나 서로 이렇게 맞교환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둘째 정상회담은, 하노이 회담은 북한의 핵 분열성 물질 생산 전부를 포함하는 일시중지를, 모라토리엄을 일시중지를, 북한의 핵 분열성 물질 생산 전체를 완전히 중지하는, 일시중지하는 것을 확대함으로써 적당히 한 걸음 앞으로 나갈 수도 있었다.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나 김정은은 의미심장한 제재 완화를 위해서, 너무 민간 분야였다. 이게 순 거짓말이고, 실제로는 90 내지 95% 제재를 완화하라고 하는 그런 요구했습니다. 그걸 위해서 오래된 영변 시설을 내놓기를 원했다. 그 옛 고물, 거의 쓸데도 없는 그거 내놓고 의미심장한 제재 완화를 거의 원했다고 하는 것이죠. 김정은은 공허한 평화 선언이나 연락사무소에 거의 관심이 없었다. 북한의 도박은 가망 없는 것이었고, 김정은이 이번에 했던 건 가망이 없는 도박을 했고, 트럼프는 그랜드 바게인, 큰 흥정을 위한 생각으로, 빅딜을 생각으로 김정은을 테스트해 보았다. 근데 김정은이 어떤 걸 아십니다. 실제적인 경제 개발 대신에 대량 살상 무기의 완전한 배제.
대량 살상 무기를 완전히 배제하면 실제적으로 경제 가발해 주겠다. 네, 큰 흥정을 했습니다. 물론 실패했습니다. 김정은은 망설였고 트럼프는 지혜롭게 평화적으로 정상회담을 끝냈다. 김정은이 만약 역사 속의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면, 역사 속에 위대한 김정은이 되기를 원했다면 도약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김정은은 북한의 마지막 황제가 될 운명인 독재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맞죠? 김정은이 담대한 180도 변화로 세상을 놀라게 하기 전까지는 외교가 서서히 멈추든지 결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느릿느릿 가든지 외교가 느릿느릿 가든지 할 것이다. 트럼프가 시도해보는 것은 중요하지만, 시도는 해봐야 되지만 더 압박을 가하는 쪽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쿨하고 냉철하고 냉담합니다. 이런 시점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는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네, 좌빨들의 지금 초조함, 네, 그리고 국내에서 석권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네, 그래서 자기들끼리 꽤 뭉치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더불어건당의 그 2중대, 3중대, 4중대 다 지금 불러드렸죠. 네, 바른미래당까지 다 해가지고, 네, 그 바른미래당이 아니라 썩은미래당이죠. 네, 다 불러가지고 지금 앞으로 이 남미에 그런 그 좌파 연합 하는 식으로 해서 그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네, 이거 필사적으로 막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벌써 총선 분위기가 막 무르익고 있습니다. 대동단결해서 총선 승리하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네. 국회까지 완전히 그 다수로 저쪽에 내주면 끝나는 겁니다. 네, 아주 끝납니다. 내년은 사회주의 원년 국가가 한국이 사회주의로 가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대동단결하고 보수 우파가 힘을 모으는 것 외에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 다 필요하고 중요한 것들이지만 그거 놔두고 우선 총선에서 이기는 것을 목표로 힘을 합해야 합니다.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말씀처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흩어지면 죽습니다. 이번에 뭉치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우리를 도우려고 해도 안에서 이렇게 선거로 좌빨들이 이렇게 해서 다 사회주의로 가고 이렇게 가면요, 미국이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의하고 저항하는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네, 당도 야당들도 보수당들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네, 우리 계속 항의하고 저항해야 하고, 이것은 또 해외에서도 계속이 돼야 합니다. 네, 우리 밴쿠버에서도 이번에 제7차 밴쿠버 태극기 대회 2019년 6월 22일 토요일 날 6.25 전쟁 제69회 기념으로 우리가 함께 이 대회를 모이게 됩니다. 밴쿠버 지역에 계신 분, 또 시애틀이나 네, 다른 지역, 먼 지역에서도 네, 이때 아주 밴쿠버가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아주 우리 샌프란시스코나 로스앤젤레스나 샌디에고까지, 네, 그 지역에 있는 라스베가스에 사는 분들까지 좀 다 이때 참석하셔서 사상 최대의 그리고 가장 최고의 집회가 되도록 그렇게 힘을 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크리티컬한 타임, 아주 정말 위험한 시기에 우리가 모입니다. 미국 정부와 언론에 계속 알리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성경의 에가서 2장 19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초경에 일어나서 밤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서 부르짖을지어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라. 그런 기도를 하라. 각 길머리에서 주려 혼미한 기절을 해버린, 너무 배가 고파서 기절을 해버린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주를 향해서 손을 들어야 합니다. 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사회주의 국가로 가고 또 적화 통일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울부짖고 부르짖는 그런 기도가 한국과 해외 우리 한인들 사이에 넘쳐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저와 함께 세계에 전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주위에 알려주시고 재정적인 후원으로 함께 이 방송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www.21church.com에 들어오셔서 위에 사진은 저희 동영상들을 여러분이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고 밑에 후원을 클릭하시면 어떻게 재정적으로 후원하실 수 있는지 여러분의 재정적인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네. 거기에 정보가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후원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매주일 오후 2시에 밴쿠버 필그림 교회에서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합니다. 저희들은 서리에 위치해 있고요. 1448이 72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면 우리가 함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애국 보수 시민 시국 좌담회도 개최합니다. 돌아온 주일날 여러분들을 꼭 뵙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온 세계 우리 한인들에게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